세계은행 이혜원 디지털 개발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국에서 초급 전문가 JPO로 일하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선발하는 2년 기간의 JPO 프로그램으로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국제개발과 기술 기반 개발 협력에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은행 범기관적인 디지털 아젠다를 푸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디지털 개발국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개도국 정부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경제 부상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요, 세계은행의 디지털 이코노미 접근법,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저희 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를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세계은행의 미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의 사회 경제적 개발, 또 발전을 위해 정책적 자문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의 현재 미션은 빈곤 퇴치, 공동 번영의 증진이고요. 2013년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2030년까지 극단적 빈곤을 퇴치하고 전 세계 최하위 빈곤층 40%의 수입을 늘려 공동 번영을 이룬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런 미션 하에 저희 디지털 개발국에서는 보편적인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성과 온라인 페이먼트라든지 디지털 아이디 등 핵심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2030년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보편적인 인터넷 연결이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커뮤니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3%가 모바일 인터넷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물리적으로 접근은 가능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절반에 조금 넘는 수치인 5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36억 명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성만 확보가 된다고 해서 디지털 사회나 그런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4G 핸드폰도 있고 집에 고속 인터넷도 되는데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락다운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사러 가지 못하는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각 부처 기본 정보만 나와 있는 웹사이트만 있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저희가 함께 일하는 국가에서 아주 흔한 이슈인 도로망이 없어서 매번 구청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는 농업, 교육, 금융 등 전통적인 그런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도입을 통한 SDG,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뱅크의 트윈고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에 기반해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금융 서비스, 디지털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이 5가지 핵심 파운데이션에 기반한 디지털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에 준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는 더 나아가서 포괄적, 그리고 전환적, 포용적, 수혜국 중심, 협력적이라는 원칙을 함께 적용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그리고 성별 간 디지털 격차, 이런 새로운 리스크 요소들이 또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와 디지털 역기능 해소도 디지털 이코노미 빌딩의 중요한 숙제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개도국의 디지털 이코노미 부상과 성장의 중요성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기점으로 더더욱 부각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부서는 업무로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개발 협력 아젠다에서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그 연결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환경 그리고 인프라의 중요성이 각인받을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사회적 격리가 필수인 특수한 상황에서 화상 컨퍼런스 장비나 인터넷 연결성이 없는 정부 부처나 기관들에게 응급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코로나 대응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은행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전사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디지털 기술이나 인터넷 연결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중간에 보시면 세계은행, UN ITU, GSMA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로고가 나와 있는 문서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되어서 글로벌 디지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인터넷 연결 확대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글로벌 기구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원칙들과 아이디어들, 그런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제 실현화되고 프로젝트화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몇 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디지털 말라비라는 사업인데요. 일단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세계은행은 지금 국제금융기구인 만큼 차관, 융자, 보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발 지원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디지털 말라위라는 그 프로젝트는 차관 사업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무이자 융자를 통한 차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비즈니스, 그리고 말라위 시민들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고요. 지금 프로젝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세부 활동은 크게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연결성 확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구축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연결 아래에서 500개 이상의 지금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핫스팟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성을 넓혀주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세계은행 공공보건이나 교육 분야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보건소나 학교들을 우선순위로 인터넷 연결을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말라위 국가 브로드밴드 전략이나 사이버 보안 전략 수립에도 지원을 해준 바 있고요. 시장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 아프리카라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이코노미 프레임워크가 바로 디지털 문샤프 아프리카라고도 불리는 이니셔티브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연합 AU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그 전략 안에서 2030년까지 모든 아프리카 시민, 비즈니스, 그리고 정부를 디지털리 커넥트하겠다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런칭한 이니셔티브이고요. 저희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각국의 디지털 이코노미 상태와 성숙도를 말씀드렸던 5가지 파운데이셔널 필라를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평가하는 DE4A 컨트리 다이그노스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다이그노스틱은 각국의 디지털 이코노미의 강점과 약점을 매핑을 하고 향후 성장의 도전 과제와 기회, 그리고 현존하는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이나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되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만 20개 국가에 이 다이그노스틱을 진행을 한 바 있고 올해는 지금 15개 국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D4A 이니셔티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부나 국제 지역기구, 민간기업, 그리고 다른 개발 파트너 간의 연대와 협력인데요. AU에서 결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진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계은행에서는 새로운 분야나 토픽에 선도국은 어떤 식으로 기술과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계속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은행은 놀래지뱅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슬라이드 가장 왼쪽에 보시면 2016년에는 매년 저희가 발간하는 세계 개발 보고서가 디지털 디비던드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개발의 현황과 기회를 진단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5G, 인공지능이
뭐 특히 개도국에 가져오는 정책적 함의나 기회, 그리고 그런 도전 과제에 포커스한 플래그십 리포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그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이런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디벨롭먼트 파트너십이라는 멀티 도너 협력 체계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발표 끝까지 들어주시고 세계은행의 디지털 아젠다를 짤막하게나마 공유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은 세계은행 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많은 이니셔티브들과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걸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편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점점 더 비대면, 간헐적 사용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도국 디지털 이코노미는 향후 어떻게 발전이 되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이코노미는 더 이상 한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동력이 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발전을 도모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게 되는 역할을 쥐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정책적인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뭐 인프라 접근성 확대가 계속되어야 되고 보다 더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부상을 위해서 이용 격차를 해소를 해주고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meaningful connectivity, 유의미한 연결성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온라인이냐, 뭐 오프라인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이 정말 보편화되고 있는지, 알맞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적절한 데이터가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속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지 등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디지털 개발 지원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미한 연결성을 시작으로 수평적이고 디지털 이코노미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도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이 그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상징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임팩트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잠재력이 정말 극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은행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임팩트를 정말 실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그 방법과 사업으로 노력 중에 있고요. 하지만 그 임팩트가 눈에 정말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농업이나 뭐 에너지, 교육, 그리고 보건 뭐 이런 타 부서에서 이미 디지털 아젠다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협력 요청이 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건강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누마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뭐 교육용 타블렛이나 이러닝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디스턴스 러닝이란 솔루션을 코로나 시대의 뭐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교육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그 통신이나 ICT 분야에 국한된 인프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백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디지털 경제 잠재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경제 부문이나 이제 뭐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아젠다를 추진을 해 나갈 텐데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그 지원 중인 최소로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그 연결성,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나 교육이 계속 그 제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런 뭐 작은 그 디센트럴라이즈한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임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 디지털 경제와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개발 협력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기술과의 협력이 가장 필요해진 분야는 어느 분야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협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 그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개도국 경제를 회복을 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개발 협력 분야, 특히 디지털 시대의 개발은 뭐 더 이상 뭐 정부나 비영리 기관에서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뭐 혁신이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모여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나 창업가들 그리고 분야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지역기구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최근 디지털 스타트업을 통한 개도국들의 기술 도약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월드뱅크의 개발 협력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혹은 실행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은행 이제 그룹 중에 하나인 IFC라고 알려져 있는 국제금융공사에서는 그 개도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디지털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뭐 스킬이나 그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구글과 함께 IFC에서 아프리카의 그 디지털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 이코노미 잠재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한 바 있고요. 그 정부와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에서는 뭐 디지털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뭐 창업 생태계 그리고 벤처 캐피털 투자 환경 그리고 그 생태계에 필요한 뭐 정책적인 환경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